셀트리온 다들 아시겠지만 허가가 됐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허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46조나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만 보면 안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치면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아마 80조가 넘을 겁니다. SK하이닉스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종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뭐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레키노라주가 허가가 됐는데 과연 이 항체 치료제를 우리가 얼마큼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 지금 이번에 허가된 부분이 과연 호재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망된 결과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이번에 허가된 내용 부분이 우리 투자자라면 과연 굉장히 긍정적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실망감이 나오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첫 항체 치료제로 품목 허가가 되었죠.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요,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셀트리온의 적응증은 경증과 중등증이었어요. 중증은 아니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갑자기 경증이 아니라 고위험군 경증이 튀어나왔어요. 고위험군 경증 이게 뭐지? 고위험군이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요, 경증을 따지면 원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얘네가 맞을 수 있던 건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대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허가가 된 부분은 뭐냐? 우리가 기대했던과는 다르게 60세 이상에서만 한마디로 경증에 대한 환자가 투약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대했던 것과는 지금 다르게 판이 흘러가고 있다. 명확하게 봅시다. 경증과 중등증, 중증의 차이가 뭔가요?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설명했냐? 경증은 코로나19 증상은 있지만 환자가 매우 안정적이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등증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경증과 중증의 그 사이 단계인데 쾌렴은 있지만 산소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조금 기침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심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소치료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 가장 심한 중증은 뭡니까? 폐 손상이 많이 진행돼 산소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증과 중등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증상이 미비하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로 말합니다. 여기서 산소치료 정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바로 중증과 중등증, 경증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셀트리온이 결론적으로 국내에 허가 났죠. 그럼 이제 유럽이든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나야 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이제 상업성을 따져야 됩니다. 약을 만드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 비중이 얼마 정도인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요, 확진자 8,900가 거의 9,000명 정도로 분석했더니 경증이 91%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 9% 정도가 중증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제약사들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경증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를 당연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중증보다는. 왜냐면 중증은 시장이 작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기대감을 비교해본다면 확실히 중증보다는 경증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갖는 게 맞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소중한 정보를 뭘 얻었죠? 지금 셀트리온은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경증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환자군의 90%다. 이제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지금 이 사항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 국내 1호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가 됐죠. 그리고 위에 보셨지만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만 투여가 되는 겁니다. 아까 고위험군 경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6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셀트리온을 우리가 한번 환자 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뭐냐? 코로나19 연령별 분포입니다. 이거 제가 기사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경증과 중증의 비율이 9대1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경증과 중증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9대1이니까 아마 이 비율을 그대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0세 9세부터 나눠져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지금 셀트리온은 경증 전체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 약을 맞는 게 우리가 갖고 있던 기대감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고위험군 경증만 허가가 됐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보시면요, 원래대로라면 이 전체가 지금 셀트리온의 기대감이었는데 시장이 지금 이걸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의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국내는 중요하지 않지 않냐? 해외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에 허가를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근거에 넣어서 해외를 진출하려고 한 건데 지금 국내에서 약간 삐끄덕 거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마저도 여러분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도 얘네가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내줬으면 유럽과 미국에서도 과연 전체 경증을 환자를 대상으로 내줄까?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변이 바이러스의 역효과 우려입니다. 바로 이걸 누가 말했냐? 방지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병원 운영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항체 치료제의 주성분인 중화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감염력과 독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방 센터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항체가 변이돼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질 경우 기존 바이러스에 대응했던 중화항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와 애매하게 결합해 세포 침투와 증식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항체 치료제 개발사 일라 릴리가 뭐라고 말했냐? 아시겠지만 일라 릴리 데이터가 가장 뛰어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다. 이론적으로 우리 치료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기존에 G형과 GH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태원빨에서 퍼진 바이러스가 바로 G형과 GH형인데요. 기존에 퍼졌던 거에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 변이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질병관리청이랑 셀트론이 지금 영국과 남아공에 대해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 바이러스의 역효과가 날지는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면 왜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센터장이 왜 이렇게 역효과를 우려했을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항체 치료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속수무책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요, 제네론과 일라릴리와 GSK 등 항체 치료제 선두 기업의 치료제가 모두 1종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 치료에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GSK 항체 치료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없었고 일라릴리 항체 치료제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GSK와 일라릴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어쨌든 셀트론도 항체 치료제죠. 근데 먼저 나온 일라릴리는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GSK도 지금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위에서 말한 발언이 그냥 나온 건 아니겠구나. 우리가 마냥 셀트론을 좋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반대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구분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셀트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출 필요는 있구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리제네론이요, 영국과 남아공발에 모두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제네론은 성명을 통해 임대비막과 카라시비막을 포함하는 항체 치료제 리제네론 코브가 두 변종 모두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리제네론이 어디서 유명해졌죠? 바로 트럼프가 걸렸을 때 이 약을 맞았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리제네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일라릴리와 GSK는 단일 클론 항체였잖아요. 얘는 클론이 두 개예요. 근데 여러분, 셀트론이 단일 클론 항체입니까? 아니면 리제네론처럼 칵테일 요법을 통해서 클론이 두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리제네론이 변이에 효과가 있죠. 근데 GSK와 일라릴리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셀트론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구나.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리제네론에 대한 추가 구매를 해서 미국이 바로 2조 9천억치를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셀트론 항체 치료제 영상을 만들 때 셀트론도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왜? 영국과 남아공발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만큼 구매할까요?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일라릴리와 리제네론이 같이 추가 구매를 했죠. 근데 그때 데이터를 비교해보니까 일라릴리가 조금 더 좋아요, 리제네론보다.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 셀트론 항체 치료 영상 보시면 일라릴리가 1등이고 리제네론 2등이었고 셀트론도 이 2등과 비별무반한 거였는데 그때 리제네론은 3조치를 구매하니까 제가 조금 약간 의아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바로 이 변종에 효과가 있는 거를 미국이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리제네론을 이렇게나 많이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셀트론이 만약에 변종의 효과가 나오면 정말 대박일 수도 있고 유럽과 미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변종에 만약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자, 근데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그 환자군을 보면 미국은 뭐 10몇 명? 20명이 채 안 됐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루마니아, 스페인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유럽 인종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미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직판도 다 깔려놨고 그리고 셀트론과 이렇게 우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우리가 유럽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치료제는 미국에서 다 개발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생산이 부족해가지고요, 미국 안에서만 쓰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 독일에서요 미국서 항체 치료제를 20만 도수를 얘네가 구매했습니다. 20만 도수라고 해봤자 2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얘네가 얼마치를 구매했냐, 미국으로부터 약 4억 유로, 그러니까 5,355억 원 규모의 항체 치료제를 구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총 20만 도스에 달하는 규모로 항체 치료제 한 도수당 268만 원에 독일이 미국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애초에 이 치료제를 얼마에 계약했나라고 한다면요, 지금 1도스당 232만 원에 구매한 거를 지금 독일에 다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가 이득을 본 거죠. 이거 뭡니까? 지금 확실히 유럽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리제네론 것만 산 게 아니라요, 일라릴리와 리제네론 거 둘 다를 사갔죠. 제가 아까 보시면 일라릴리는 변종에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리제네론 변종에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변종에 대한 효과가 없더라도 지금 항체 치료제를 구매하는
대한 의사가 있다. 그 말은 뭐죠? 셀트리온이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유럽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많이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허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목에 충분히 베팅할 만한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시총이 46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면 거의 80조가 넘는데 내가 이 비싼 종목을 살 수 있는 매수의 힘은 뭘까?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이 레케노라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임상 3상에서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미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처방되고 있는 릴랄릴와 리제놀 항체제 떼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지금 나중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국내에서 고위험군이 됐긴 했지만 지금 유럽의 전후 사정을 볼 때 아직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변종 바이러스 효과가 있냐 없냐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영국발과 남아공발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영국발과 남아공발에 대한 변종에 대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셀트리온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종목은 오를 기대감이 합리적이다. 왜? 지금 보시면 일라알리는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리제네로는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더 이상 팔릴 생산량이 없어요. 이미 다 팔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봐야 리제네로의 추가 구매량이 125만 도스입니다. 약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변종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고 본다면 이런 거죠. 변종에 대한 효과도 없네. 근데 얘네 한국 회사인데 고위험군 경증만 내줬네. 고위험군 경증은 뭐야? 60세 이상만 맞을 수 있네. 그 환자군 우리가 아까 보니까 경증과 중증의 비율이 9대1이었지. 근데 그 경증 안에서도 60세 이상은 20%밖에 되지 않네. 그러면 우리도 별로네? 아직 릴랄리 항체치료 별 차이 없으니까. 지금 백신도 보면 코로나 감염자보다 백신 맞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백신은 지금 스푸니트크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계속 맞는 속도는 올라가니까 항체치료제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다. 우리가 굳이 허가를 내줄 필요 없고 그냥 3상 때 데이터를 보고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 내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잣대는 뭡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곧 발표할 지금 영국과 남아공발에서 변종 바이러스 부분에 효과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효과가 있다, 저는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주가 제가 분석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셀트리온은 변종 바이러스 부분에 효과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본다면 내가 이 종목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없다라고 본다면 이 가격은 전혀 매수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기대했던 국가는 너무 다르게 지금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우리가 기대감을 낮출 필요는 있고 침착하게 어떤 호재가 나올 부분을 기다리자.